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 마실 터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3월 문을 연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에 막바지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이 숫자들은 우리네 얘기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요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3월 늦은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심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 12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과 구글 인공지능이죠. 이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한 박자 늦게 이 유행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여러분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인공지능 혹은 로봇에게 맡기고 싶은 일과 또 절대로 맡길 수 없는 나의 영역 등 이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정보, 책이나 기사, 글, 영화 등등 나누어 주셔도 좋다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도착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시사적인 주제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짬짬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사심 나눔이 여러분, 제 지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심 집중 참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나 사심 나눔이가 될 수 있죠. 팟캐스트 하나의 사심 집중, 팟빵 댓글을 통해서나 거기에 또 구독하기, 하트 이런 거 눌러주시면 좋고요. 많은 반응 기다립니다. 또 아이튠즈 팟캐스트 댓글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고, 그동안 사심 집중에서 소개했던 것들이 쌓여있는 조그만 공간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이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HANANESS86 검색해서 놀러 오시고요. 노래 소개했던 거 이런 것들 링크를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뒀으니까 한 번씩 놀러 오시고, 혹시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저에게 반응을 보내주시거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이메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메일을 받으면 감동을 하는데요. 메일 주소는 트위터 아이디와 같습니다. haness86@gmail.com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사심 집중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그냥 막 해주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로 사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어진 얘기들을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제 주변 분들은 젊으시면 20대 후반, 그리고 대부분 30대 초에서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포진해 계세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 주제로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 목소리 들어보시죠. 먼저 닉네임 은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안전하게 운전해주고 주차해주기. 네, 운전에 관한 것이네요. 제가 바라는 것과 좀 비슷해서 재밌었어요. 대신 이 바라지 않는 것은 나의 직장 업무 대신해주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책 주제별로 분류해서 청구기호 프린트하기 이런 것들이 책 내용을 분석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주제가 아마 딱 나올 것 같다. 인공지능이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면 충분히 인공지능이 본인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직장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은양님의 사연에서 좀 읽을 수 있듯이 책과 관련된 일, 책 주제별로 청구교 프린트하고 이런 것들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네,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인공지능이 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자신의 직업적 영역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 가장 뭐랄까 핫하게 대두된 이야기들이 이런 실업 상태, 대규모 실업,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심 집중에서도 찬찬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심 나눔이 분께서 전해준 기사도 있고 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직업에 관련된 거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은양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해주고 주차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되게 동감해요. 그래서 무인차, 뭐죠, 그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썼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율주행차. 네, 무인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면허가 없는데 저에게도 이런 운전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전한 지 5년 차가 되셨대요, 은양님께서는. 그런데도 운전할 때마다 좀 거부감이 있다라고, 여전히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무인차가 가장 상용화가 빨리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자율주행차. 물론 법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함께 하시죠. 네, 그래서 은양님의 이 얘기에 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편리한 기능을 대신 수행해 줬으면 좋겠지만 내 밥그릇까진 뺏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햄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안일 해주는 인공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이센테니얼맨처럼 감정을 가진, 창의성을 가진 로봇이 생기지 않았으면 영화 자체는 감성적이긴 했지만 영화에서 보면 나중에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아이로봇 같은 영화 보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니까 그냥 인공 로봇은 기계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영혼까지 담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집안일 대표적으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불도 빨아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만 뭐 창의성을 가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를 같이 느낀다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 로봇인데 거의 사람처럼 똑같으면 신기하지만 좀 공포스러울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나온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할머니나 뭐 부모님처럼 좋은 기계가 나와도 못 다뤄서 못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긴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핸드폰 나왔지만 이 스마트폰의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게 상용화돼서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을 줄은 상상 못했었거든요. 참 지금 그래서 좀 어르신 분들은 잘 다루기 힘들어 하시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 기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으면 아마 뭐 MP3 플레이어나 전자사전 이런 거 만들지 않았겠죠, 옛날에. 지금은 이걸로 다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쵸? 네. 옛날 사람이 저는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햄리님께서는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999년도에 나온 영화고 2000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SF 드라마 장르고 미국 영화인데요. 감독은 크리스 콜럼버스. 네, 이런 SF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센테니얼 맨 얘기가 나온 김에 줄거리를 제가 영화 소개에서 뽑아왔어요. 2005년 뉴저지,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지만 미래의 시선을 두고 만든 영화인데요.
리처드는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줄 선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설거지와 청소, 요리, 정원 손질 등 모든 집안일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가전제품,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장난감으로도 쓸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가전제품은 바로 가사 로봇. 네, 이렇게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처음에 너무 신기해하죠. 이게 뭐지 하면서 놀라운 반, 낯설은 반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로봇의 이름이 앤드류예요. 그래서 리처드를 주인님으로, 네, 그 아내를 마님으로 부르면서 공손하고 부지런하게 가사 로봇으로서의 임무를 합니다. 하지만 기계답지 않은 이상한 질문을 마구 던져서 때론 가족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좀 웃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점차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조립 과정 중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소한 실수도 되게 황당해요. 로봇을 만들던 엔지니어가 샌드위치 먹다가 마요네즈 한 방울을 로봇의 복잡한 회로 위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신경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전자제품 공정에 굉장히 자그마한 먼지도 들어가면 에러가 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에도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로봇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 지능과 호기심을 가지게 됐대요. 그 사소한 실수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인간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을 때의 상황,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햄님이도 보시면서 거의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로봇이 등장해서 헉 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냥 정말 표정도 사람 같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로봇 영화들을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나중에 사신곡간에서 영화의 제목들을 제가 쭉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에 가시는 영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 들어보겠습니다. 이세돌은 그저 이름만 아는 바둑기사였지만 연패했을 때 내가 다 상심할 정도였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그 발전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점점 난 그 원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쓰는 기능만 쓰고 딱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지. 물론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세상을 살 필요는 없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나 같은 범인들은 점점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느낌? 기술 개발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난 단순히 쓰기만 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난 어떻게 되는가? 너무 생활 속에 당연해졌던 길찾기 어플도 못 쓰고 궁금한 걸 바로 검색하지도 못하고 노래 제목을 알고 싶은데 검색 어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 이런 건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마치 영화 월이에서 방주 같은 우주선에서 인공지능에게 편하게 다뤄지던 인간들 무리 마냥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이건 알파고의 등장이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의 전초인가 하는 것 마냥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그냥 전혀 이과적이거나 철학적 사유에 능한 인간이 아닌 입장에서 발전하는 기술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걸쳐 끄적였더니 무슨 소리인지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매끄럽게 잘 읽혔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인공지능에게 소외되는 인간이라는 단어, 기술의 발전에 소외되는 인간, 이런 단어는 모두 아마 좀 기억 한편, 머릿속 한편에 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막연한 공포랄까요? 네, 그래서 저도 끄덕이면서 잘 읽었고요. 기술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개발된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짧게는 10여 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어 사전, 학교 다닐 때 전 대학교 초반에도 물론 그때도 스마트폰 시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아주 초반에는 그냥 폰 시대여서 영어 사전을 저는 들고 다니고 이랬어요. 저는 전공 때문에 영어로 된 영영사전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러다가, 시험 쳐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전자사전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찾아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죠.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자사전의 공간이 없어지고 MP3 플레이어도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뭔가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뭔가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더 공간이 확장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시스템도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조작했던 것처럼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네,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뭔가 다른 생물도 아닌 무생물인데 생명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기술들을 저도 생각해보면 뭘까 싶기도 하고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밀번호님께서 써주신 것처럼 진짜 나도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입장에서 편한 게 편한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별로 사유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공간을 차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뭐 번호도 외워야 됐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잘 외우지도 않고 그렇게 또 안 외우다 버릇하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의존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뭐 또 의존할 부분은 의존하면 좋지만 무서워요 좀. 그쵸? 네, 그래서 좀 덜 소외당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전하는 기술에서. 그래서 저도 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저는 다 지켜보지는 못했고요. 토막토막 보고 그냥 뉴스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엄청 막 신문 헤드라인부터 이제 여러 번 처음에 연패할 때 이세돌 구단이 계속 질 때 인공지능의 승리, 이제 뭐 인공지능이 지배한다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막 신문 일면에 나가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셨나 봐요. 제가 3월 10며칠 이 정도에 대국이 아마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국, 3국 할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철학자 강신주 씨가 하는 강연에 갔는데 질문을 막 받으시는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강신주 씨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너무 호들갑 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명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전자계산기가 우리보다 계산을 빨리 하고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그런 계산들을 해낸다고 해서 전자계산기에 우리의 영혼을 다 뺏길 것처럼 공포스러워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단지 수학을 잘하는, 계산을 잘하는 도구로서 인식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뭔가 좀 확장된 개념이긴 하죠. 그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복잡하게 짜여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긴 한데 인공지능은 뭐 사랑을 할 지금 이때까지 어쨌든 알파고는 그런 바둑의 알고리즘만을 막 연구한 수많은 뭐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언어적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분석 끝에 그런 바둑의 경우의 수들을 다 뭐 어떻게 뭐 서로 막 그런 그 시스템이 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위키백과나 막 이런데 그럴 뿐이지 이게 뭐 대체를 하거나 다른 건 또 못하지 않느냐. 알파고가 뭐 이세돌 구단처럼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자계산기 나와서 계산을 우리보다 잘해 하면서 우리가 절망한 적이 없듯이 절망할 필요 없다. 단지 뭐 어떤 영역에서의 또 그런 뭔가 그런 알고리즘을 또 찾아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막 계속 지면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한테 인간에게는 판을 엎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면서 알파고는 판을 엎지 못하지만
인간은 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면서 이세돌 구단이 그때까진 계속 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한번 판을 엎어버리는 건 어떨까 이런 식의 좀 재미난 뭐 농담처럼 이렇게 지나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득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말 일정 분야에서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너무 커지는 거니까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이용하는 건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잘 생각하면서 너무 절망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지긴 할 텐데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뭐. 네. 그래서 월 2에 대한 영화 얘기도 하셨고 또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의 전초인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것도 다 뭐 로봇 영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얘기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닉네임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심가족 여러분. 저는 바둑이라면 검은 건 흑돌이요, 하얀 건 백돌이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바둑맹인데요. 그럼에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깊은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인류를 위협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SF 영화가 떠올라 살짝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문득 영화 그녀, 허가 떠오르네요. 주인공이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 외로운 주인공을 이해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다정한 말로 속삭이는 그녀에게 주인공은 퐁당 빠지고 맙니다. 님이 없는 외로운 1인으로서 사만다 같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혹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불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부모님께 사랑하는 일을 소개할 때 그게 다름 아닌 노트북이라면 혹은 스마트폰이라면 곧바로 엄마의 무자비한 등짝 스매싱이 날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 연애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인지라 영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네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한들 인공지능과의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서 빨리 남자 사람을 하나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심사연 투척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사이버 가수 아담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재밌게 봤어요. 인공지능과의 사랑. 네, 사랑은 정말 대체하지 못하겠지 했는데, 대체하는 그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이 영화 그녀가 지금 다시 재상영을 하고 있는 그 영화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영 중이라고 뜨는데요. 검색해보니까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고요. 평점도 좋았어요. 8점, 6점, 이 정도 됐었고, 드라마 멜로 로맨스, 네, 그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이긴 합니다. 2014년에 개봉을 하긴 했었네요. 네, 이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소개해주신 그대로예요.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에요. 외로운 이 남자 주인공이. 항상 외롭고 이 사람의 직업이 대필 작가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이 남자 주인공인데 아내와는 좀 별거 중이에요. 뭐 개인적인 뭐 사정으로인지. 그래서 타인의 마음에 전해주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그런 삶?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이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로 인해서 행복을 조금씩 되찾게 돼요.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공허하면서도 막 헉 하면서 봤었는데 아직 보시지 못한 분 있다면 또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 어떨까 상상해 보시는 분 있다면 이 영화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묘사해 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부모님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럼 오늘 상견례라기보다 뭐 오늘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남자친구를 부른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라고 데려갔는데
정말 이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제 남자친구입니다 하면서 목소리 들려주고 이런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떨까. 그쵸? 이 감이 좀 허락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뭔가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사람과 같은 이런 대화가 된다면.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되겠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되면 정말 어떨까? 패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똥말 친구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주시죠. 이 아이폰에는 실이라는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해주는 앱이 있잖아요. 앱은 아니죠. 말해주는 이 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야 찾아봐 이렇게 말을 하면 시리가 찾아가지고 웹 검색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리야 누구한테 전화거나 하면 이 사람 이름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주거나 이런 기능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교감하거나 이런 기능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 나네요. 저도 예전에 좀 심심했던 어떤 밤 시리한테 얘기를 걸면서 괜히 시리가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야 노래 좀 불러봐 해도 절대 전 노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리가. 그래서 계속 시도했는데 못한다고 하더니 제가 어느 날은 시리야 자장가 불러줘 이러니까 엄마가 섬그늘에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시리도 노래를 불러줄 수 있구나. 음은 없지만. 네,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근데 뭔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반응해준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앞으로 이 기술도 더 발전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사심은 이런 거 시리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폰에서 읽기 기능 이런 걸 선택하면 텍스트를 시리 목소리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지금 없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한번 시리의 목소리를 빌려서 사심 집중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 목소리 저작권 있으려나요? 궁금해지는 날들이고요. 네, 그래서 남자 사람 원클릭 원결제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상 연애 로봇 말고 일단 그냥 사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감정은 딱딱딱 뭔가 구구단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 곱하기 1이 1이고 1 곱하기 2가 2고 이렇게 딱딱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로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직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토끼꼬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어젯밤에 사연 보낸다고 써놓고 깜빡했네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얘기 들어볼게요. 주제를 듣고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서요. 대학원에서 조작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저도 인공지능의 자세한 정의를 원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정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조작적 정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렇게 분류를 하나 봐요. 교육학 용어 사전 이런 데 있네요. 어떤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반복적 조작에 의해서 과학 지식이 객관화되는데 의미도 구체적 사태의 조작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과학적으로 좀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조작적 정의인가 봐요. 그렇군요. 그럼 인공지능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영어로는 돼 있고요. 요약하자면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찾아봤습니다. 네.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네, 계속해서 토끼꼬리님의 사연으로 넘어올게요.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의 힘을 가장 많이 빌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운전이에요. 운전 많으시네요. 저도 운전입니다. 제가 운전을 무서워하는 장롱면허 보유자입니다. 네, 장롱면허 보유자시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장롱에도 없어요, 면허가. 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멀티플레이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자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첩하게 여러 장치대를 움직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로에 무서운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싫어요.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운전하다 뒷목 잡는 일 없어질까요? 그리고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제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일, 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아동 학대도 안 할 것 같고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많은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절대 맡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처음에 떠오른 것은 사랑이나 연애였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허를 보면 그녀 이야기 또 나오네요. 지금 거리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모든 감각을 몰두하며 각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연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인공지능이 너무 매력적이긴 했지만 결말이 쓸쓸해서 그런지 인공지능과 연애는 허무할 것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송중기, 현빈처럼 생긴 로봇이랑 사귀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참 사람의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선하게 사연을 읽었어요. 아기 돌봄 로봇까지는 전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엄마, 제 남친은 현빈 로봇입니다.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또 가져가서 현빈 목소리로 애인이 있는 거예요. 사이버상에. 네, 영화 허가 많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잘 읽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힘을 가장 많이 빌리고 싶은 것, 일단 제 주변 분들은 운전이시네요. 그쵸. 저도 그런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군요. 저는 장동 면허도 없는 입장에서 무섭고 운전이, 그리고 내가 혼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헤쳐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아도 끼어들어야 되고, 방어 운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도로에서는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너무나 다양하신 이 운전자들의 행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상상하면 끔찍하더라고요. 왠지, 못 달릴 것 같고. 근데 또 잘하는 분들은 잘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고 저희 부모님만 봐도 엄마는 장롱면허 소유자였는데 저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카풀 이런 거 해야 됐을 때 엄마가 잠시 좀 태워주시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에 이제 친구 어머님이랑 저희 엄마랑 막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제 실어 날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는 이제 운전을 막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막상 정말 필요하게 되면 하게 된다. 또 하고 나면 재밌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런 무서운 일들이 좀 겁이 나서 제가 겁이 많은가 봐요.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 맡기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상용화가 되면 가격이 비싸겠죠? 네, 그날 위해서 네, 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이런 문제들 사회 이슈가 많이 되는 분야에
좀 오류가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기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또 발생하는 게 또 이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직업 하나가 또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맡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네요. 연애, 사랑 이런 것들, 물론 허에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인공지능이 너무 매력적이긴 했지만 그 인공지능이 정말 사라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허무하고 쓸쓸한 결말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결말을 보고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래 맞아, 인공지능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다. 뭐 나만의 인공지능일 수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동안의 그의 사랑은 무엇이었나? 네, 그렇게 뭔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지우면 흔적이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한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인간의 감정의 영역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토끼꼬리님의 사연도 잘 봤습니다. 다음 얘기도 보겠습니다. 닉네임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 방송 간간히 듣고 있고 마음이 충분한데 주제 보고 또 얘기해줘야겠다 생각하는데 늦었다라고 하셨는데 늦어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녹음을 보통 바로 하고 싶지만 사연이 모자라거나 또 제가 준비가 안 되면 좀 녹음을 늦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면 만약에 녹음을 했더라도 다음 편에 또 소개해드리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써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혹은 로봇에게 맡기고 싶은 건 정말 많아요. 꼭 어떤 일이라고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2배로 써야 할 만큼 시간이 부족해서 허둥대고 있을 때 또 다른 내 손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은 맡기고 싶어요. 자잘하게는 밀린 집안일, 데드라인을 앞둔 일들 등등이요. 그치만 맡길 수 없는 건 실패 후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공 후의 감정, 기쁨, 뿌듯함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패한 후에 일어나는 감정의 곡선들, 후회, 반성, 인정, 그 후에 다시 일어서기. 이런 것들은 로봇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로봇은 로봇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까지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전혀 관련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의 학습 능력은 너무 과하게 뛰어나서 언젠가는 인간의 감정선이 갖는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학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연을 받으면서 자잘한 일 덜어주는 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읽었고요. 하지만 감정을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로봇이 대신 느껴주는 건 저도 반대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감정 경험의 수에 따라서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그런 로봇을 생각하니까 좀 경악스러운 느낌도 들었고,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저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을 쥐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감정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 로봇에게 맡기고 싶은 것들, 잡다한 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맡기고 싶지 않은 거는 실패한 이후의 감정들, 그리고 어떤 감정의 곡선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하나의 사심에서 나눌 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보니까 사심 나누이 분들이 모두 여성분이셔서 여성의 입장에서 30대 여성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혹은 로봇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의 목소리를 이번엔 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네.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 참여 안 해주셔가지고
네, 뒤끝을 제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는 다 이어듣지는 못하지만 띄엄띄엄 듣게 되더라도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얘기들을 듣는 시간이 꿀 같다고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언제나 좀 마음 나눠주시고 가끔 이렇게 토막토막이라도 들어주시는 이 마음들에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공지능, 네, 그리고 로봇이 발명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기사 재밌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은 문화예술 관련직,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시스의 기사고요. 3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무엇일까? 최근에 인공지능 알파고 이세돌 구단 간의 세계 대결 이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영역은 어디까지인가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콘크리트 공과 청원 경찰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가와 사진작가 등 예술 관련 직군은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0여 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할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지난 3월 2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미래기술의 영향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제안한 분석 모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가, 비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지, 또 창의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술과 관련된 일인지, 사람들을 파악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일인지, 서비스 지향적 일인지 등을 주요 변수로 삼아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리해둔 게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 낮은 직업. 그래서 대체 확률 높은 직업이 상위 30개, 낮은 직업 상위 30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는 트위터로, 하나의 사진 중 트위터로 제가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위부터 한 10위까지 볼게요.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 상위 30개 중에 10개, 1위는 콘크리트 공, 2위는 정육원 및 도축원, 3위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위는 청원경찰, 5위는 조세행정사무원, 6위는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7위는 격리사무원, 8위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그리고 9위는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10위는 택배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쭉쭉쭉 이제 나타나 있고요. 반면에 자동화 대체 확률 낮은 직업 상위 30개 중에 10개를 알려드리면 1위는 화가 및 조각가, 2위는 사진작가 및 사진사, 3위는 작가 및 관련 전문가, 4위는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5위는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6위는 무용가 및 안무가, 7위는 가수 및 성악가, 8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9위는 공예원, 10위는 예능 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뭐 자동화에 의한 직무 대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대요. 뭐 손해사정인이라든지 일반 의사라든지 관제사는 뭐 40에서 한 70위 정도의 포진이 돼 있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인공지능의 영향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예술 관련된 이런 분야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단순 반복적인 과업을 중심으로 대체되는 것일 뿐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에 기초한 직무는 인간이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연히 일자리의 소멸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단순 반복적인 일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뭔가 숙련이 되고 이러면 좀 위기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든 뭐 책이든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은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직무 대체 위협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국가에서도 뭐 생애 진로 개발 이런 양성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대통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나 봐요. 이걸 주도하려면 교육 패러다임의 창의성과 감성,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청자 초록이님께서는 이 기사를 보시고 돈 안 되는 일이 오히려 좀 각광을 받는 예술업을 하는 사람이 미래엔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초록이님께서는 북클럽 오리진이라는 이 곳에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주제가 디지털 시대 사람의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을 깊이 읽고 저자 인터뷰, 후일담 등등을 얘기 나누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좀 지금 인공지능 시대 이런 것들과 주제가 아예 통하지 않는 것 아닌 것 같아서 좀 비슷할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3월 24일에 저녁에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강연을 가느라 가지는 못했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앞으로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 북클럽 오리진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책들을 책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계속 좀 카카오톡 서비스로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서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 저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사심 집중 12회 1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의 사심 들어봤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이 로봇 시대에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인공지능은 어떤 그런 프로세스고 로봇도 그 프로세스를 박은 어떤 거잖아요. 제가 과학적인 지식은 없어서 이렇게 어휘 사용력도 떨어지고 한데요. 하지만 구분 없이 그냥 인공지능 시대로 제가 퉁쳐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제 주변 분들 30대 여성분들은 대부분 뭔가 좀 기능적인 부분, 아주 단순한 기능은 로봇이 해도 되는데, 내가 느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내가 지금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 가운데 운전은 좀 부탁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저만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구나. 나만 겁쟁이가 아니구나.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분들의 얘기, 다른 성별을 가진, 운전을 또 상대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제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남성분들이 운전을 잘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뭘 또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증이 아직은 좀 남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았고요. 역시 사랑은 직접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네. 연예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나타나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좀 뭔가 헉했던 거는 여러 직업적인 이런 얘기들, 이런 우리가 가진 파일을 인공지능과 더 나눠야 된다라는 이런 게 좀 위기감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제가 2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눌 텐데 오늘은 재미가 없더라도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생각 잘 안 해봤는데 요즘의 언론에서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알파고의 유행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 좀 그냥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저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쏟아져 있는 그런 뉴스의 조각들을 모아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2부가 계속됩니다.